ilk bakışta anlayan, anladıklarını ben Süleyman. Katilim! Yılan bakışlı Hürrem. Yılan. Nerede? 안녕하세요. 역사를 알기 쉽게 콕콕 집어주는 역사 강사 한나쌤입니다. 위대한 세기 시즌 1에 관한 세 번째 시간, 왕의 여자로 살며 정세를 쥐락펴락했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위대한 세기의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톱카피 궁전, 그 중에서도 왕의 여인들이 모여 살던 하렘입니다. 하렘은 아랍어로 금지된 장소라는 뜻인데요. 술탄의 여인들이 살던 곳으로 많게는 수백 명의 궁정 여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극소수의 외부인들만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미로처럼 복잡하게 생긴 곳에 약 400개의 방이 있었다고 하니 하렘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슐레이만 정말 욕심쟁이. 위대한 세계를 한 해 한 해 보다 보면 엄청난 암투와 모략이 일어나던 곳, 오스만의 하렘과 조선 왕조의 내명부가 많이 닮아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휘렘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한 사람 없으셨나요? 저는 너무 닮은 한 사람, 바로 장희빈이 생각이 나는데요. 노예 출신의 알렉산드라는 술탄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깨고 술탄과 결혼한 첫 하렘 여인이었습니다. 궁녀였던 장희빈 역시 숙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인현왕후를 내쫓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죠. 역시 후궁으로서는 유일하게 왕비의 자리에 오른 여인입니다. 하렘의 여인들은 언제라도 황제의 눈에 들면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애첩이 되지만 우리처럼 후궁이 되어 지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애첩이 되면 좀 더 넓고 쾌적한 방을 쓰고 좋은 대우를 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뿐이죠. 우리와 다른 또 다른 특이점은 황제의 승은을 입더라도 황관이나 내관의 지위가 애첩들보다 높습니다. Belki aklın başına gelir. Buraya böyle habersiz giremezsiniz. Çabuk geri dönün. Sultan bekler. Ben sana git dediğim zaman gideceksin. Sen kim? Çabuk götür bu divaneyi buradan. Çabuk uzaklaşın buradan hadi. 심지어 본부인도 애척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 단지 성스러운 목요일엔 본부인에게만 합방의 기회가 더 주어졌는데요. 별과 달의 기운으로 잉태하기 좋은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불목이네요. Süleyman Sultan istedi geldim ben. Şimdi ben istiyorum. Geri bas hadi. Mahidevran Sultan gelmiş belli. 조선의 내명부에선 후궁이 되면 신분이 올라가죠. 왕자를 낳아 후계자라도 되면 외척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을 쥐고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외척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숙종보다는 슐레이만이 좀 더 정치하기가 수월했겠죠? 과거 우리나라의 궁녀들은 음식을 하던, 의원을 돕던, 윗분들을 모시던 궁궐내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지만 하렘의 여인들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예절을 익히고 상식을 높일 공부를 할 뿐입니다. 그저 황제를 위한, 황제에 의한 황제의 하렘이었던 거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역시 아들이었기에 우리나 터키나 모두 왕자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기만 했는데요.
첫째 아들을 낳은 휴렘은 기세가 등등해지지만 둘째 공주를 낳고 그녀는 속상해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Olmaz. Olamaz. Bu benim çocuğum değil. Alın bunu. 우리 예전 어머니들이 딸을 낳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요. 아,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뭐 현대에서는 여성 인권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아요. 괜찮아. Erkek yasak. 그리고 재미있는 한 가지, 오스만 제국에도 내시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내시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왕의 여인들이 모여 사는 하렘을 관리하는 황관들은 남성성을 제거하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코스였다고 합니다. İşte erkek. Onlar harem görevlileri yani hadım. 어쩜 왕의 여자들을 보호하려는 아이디어가 동서양이 이렇게 똑같았다니 너무 놀랍죠. 권력을 향해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던 본부인 마히데브란과 노예 출신에서 후에 술탄의 자리에 올라 많은 권력을 휘둘렀던 휘렘 사이에 불꽃 튀는 대결. 수세에 몰린 휘렘은 어느 순간부터 점술사에게 의지하게 되는데요. 황제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점술사를 불러 부적을 쓰게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죠. Bunları takarsın. Bunları da suya atacağız. Suya mı? Suyunu içeceksin. 조선의 장희빈은 어땠나요? 인현왕후에게 밀려 왕비의 자리를 다시 내어주게 되자 자신의 처소 별채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죠. 결국 장희빈은 그 일로 사약을 받게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점술에 기댔던 궁중 여인들. 처음엔 사랑을 갈구하며 시작된 일이지만 일파만파 커져 도리어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시절에도 심지어 현재에도 없어지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는 점술사라는 직업. 아마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Dur içme. İçme çünkü yüklüsün. Yüklü. Yük ne yük? Gebesin.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갖은 권모술수와 술책들이 난무하는 오스만의 하렘. 보다 보면 어쩜 이것도 조선의 궁중암투와 복사판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대왕이 승하하고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역모를 꾸밀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들을 하나둘 귀양을 보냈다가 사약을 내리는 것. 사극에서 다들 한 번씩은 보셨죠? 오스만 제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강력했죠. 다만 오스만 제국에서는 첫째 아들이라고 무조건 왕위를 이어받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황자가 10대 후반쯤 되면 지방 총독으로 보내져 그 능력을 평가받게 되고 가장 탁월한 황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살해법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섭습니다. Oğlum. Ne oldu? İbrahim'le ders bitti mi? Ben padişah olacağım zaten. Neden ders yapıyoruz ki diyor. Şehzade Mustafa. Belki padişah olmazsın belli mi olur? Sen öğrenmeye bak. Olacağım işte. Ben de padişah olacağım. Nöbetçiler! Alın götürün bu şehzadeyi. Tez cezası verile. Kellesi vurula. 특히 극중에 나오는 슐레이만은 본인의 아들이었던 무스타파와 바이지트 황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죠. 왕권 강화와 역모 방지용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그리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정말 매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하사극 위대한 세기. 48부작이라고 놀라면 시작하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 시즌1을 다 보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위라이키TV 위대한 세기 특별 요약편. 저는 지금까지 한나쌤이었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